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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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들리나요? 아. 네, 그럼 시작하면 되겠죠? 네. 네, 제가 오늘 공유할 논문, 우선 이번 주부터 주제는 efficient deep learning이고, 제가 공유할 논문은 셀프 디스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이제 Towards Understanding Ensemble, Knowledge Distillation and Self Distillation in Deep Learning이고요. 앙상블과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이 왜 작동하냐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지난 이제 아이클리어 2023에 오랄에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앱스트랙트를 보면 이 논문에서 이제 답하고자 하는 리서치 퀘션을 먼저 요약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서치 퀘션은 이제 앙상블이 왜 좋은가, 그리고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왜 좋은가, 그리고 셀프 디스틸레이션이 왜 좋은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기존의 앙상블에 관련한 설명들은 이러이러한 모순들이 있어서 틀렸고, 이제 본인들의 설명은 앙상블과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데이터의 어떤 멀티뷰 스트럭처라고 하는 데에서 성능을 얻는다 라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먼저 채팅창 그래서 이 논문을 가져온 이유는 먼저 우선 다 5%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재밌는 히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논문이 처음 아카이빙된 게 20년 12월이었는데 이제 아이클리어 제출된 버전은 23년 2월이고, 이걸 이제 버전 1, 2, 3도 나눠가지고 이제 버전업 해가면서 사실 제목도 바뀌었고 안에 내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저자들 어필레이션도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메타로 바뀌었고 CMU에서 모하메드, 자이언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히스토리가 있고 3년 동안 아카이브에만 있다가 이제 아이클리어에 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클리어에 제출한 버전을 보면 이제 아카이브에 있는 원래 페이퍼가 제가 읽은 게 이제 요건데 이제 풀 페이퍼가 7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포맷에 맞게 9페이지로 그냥 잘라버리고 그 컨클루전이 없어요. 그리고 논문이 마무리되지 않는데 아카이브 버전 72페이지라서 여기 이 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스토링과 증명을 해놨는데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소로한 이제 증명보다는 이제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이 내용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아이클리어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아카이브에 있는 내용도 참고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클리어 제출문을 보시면 이제 full version of this paper can be found in this link. 그래서 아카이브에서 보라고 하고 링크를 달아줬습니다. 저러고 내가 돼요, 근데? 안 되지 않을까요? 뭐가 안 된다고요? 이제 제출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아카이브 링크를 달아놓고 풀 버전 여기서 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리뷰는 어떻게 원하는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리뷰 그냥 들어가서 봤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 얘기냐? 아카이브 그냥 들어가서 봤다. 그리고 이제 결론도 없이 그냥 딱 9페이지 분량에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원래 버전. 진짜요? 기세가 없었다. 그 실험이 아예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실험 내용은 없습니다. 아이클리어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세네. 하지만 이제 80, 18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리뷰를 제가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My reading of the appendix is via archive인데 어쨌든 10 스트롱 업셋 그리고 컨피던스 사전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학회 둘 다 떨어지다가 아이클리어 붙은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번 아이클리어 제출을 한 거 아니죠? 제출 히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앙상블에 관련한 논문인데 앙상블은 이제 oldest and most powerful techniques in practice. 앙상블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주제이고 쉽게 성능을 올릴 수 있는 파워풀한 테크닉. 그래서 앙상블은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트레인된 모델의 아웃풋을 평균되는 것을 앙상블이라고 했고 또는 이제 모델 에버리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앙상블에 다양한 메소드가 있지만 이들이 논문에서 앞으로 쭉 다루는 앙상블이란 같은 아키텍처 그리고 뭐 같은 트레이닝 메소드 같은 데이터 이제 다 같은데 이제 모델 이니셜라이즈 할 때 시드나 훈련 과정에서 랜덤리스만 다른 중 이제 이런 모델들 앙상블을 해도 충분히 성능이 오르는데 그게 왜 그런가 관련한 거예요. 이제 기존 웍들을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카이브에 보면 C full version for citation이라고 되어 있고 요 이렇게 사이테이션 되어 있는 논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모두 부스팅이나 뭐 배깅이나 뭐 헤트로지니어스 앙상블이나 뭐 디시전 트리의 앙상블 대학 같이 이제 자기 태그를 하고자 하는 세팅이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none of the cited works are applied to 그냥 이제 uniform averaging, 웨이트 없이 모델을 에버리징 하는 거 이제 같은 아키텍처 그리고 SGD로 트레이닝 되는 거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 세팅에 대해서 앙상블이 왜 잘 되는지 얘기한 게 딱히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왜 앙상블이 성능을 향상시키냐? 기존의 트레디셔널 포인트 오브 뷰를 가져온 보통 앙상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모델이 더 많으니까 파라미터가 더 많고 앙상블이 잘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설명에 이제 몇 가지 모순점을 이 테이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이 테이블도 아카이브에만 있고요. 왼쪽 컬럼은 사이파 10 실험이고 오른쪽 컬럼은 사이파 100에서 실험인데 싱글 모델 클릭하고 더블 클릭 좀.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네. 또 클릭하면. 여기서 첫 번째 콜럼이 이제 싱글 모델은 이제 10개 모델을 시드만 다르게 트레인했을 때 성능과 이 그들의 표준 편차고 두 번째 콜럼은 이제 앙상블 10개 모델을 앙상블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은 트레이닝 에버리지인데 이제 10개 모델의 아웃풋을 10개 모델의 아웃풋의 평균을 바로 레이블을 배우도록 학습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 콜럼은 노리지 디스플레이션 했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 컬럼은 셀프 디스플레이션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왜 기존의 포인트 오브 뷰가 잘못됐냐 몇 가지 컨트라딕션이 있다. 첫 번째 컨트라딕션은 모델 사이즈가 더 커서 앙상블이 잘 되는 거라면 왜 트레이닝 에버리지는 안 되냐? 같이 이제 모델 사이즈가 커졌는데 왜 트레이닝 에버리지는 앙상블보다 잘 안 돼? 그걸 보시면은 각각 모델은 81.5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6이고 앙상블 한 거는 84.87이고 트레이닝 에버리지는 82가 안 되니까 앙상블에 비해서 잘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라고? 이제 10개 모델을 그냥 학습 과정에서부터 그 아웃풋의 평균이 레이블을 학습하도록 한 겁니다. 그냥 10개 모델을 콘카트한 겁니다. 10개 모델을 콘캐티네이션 한 겁니다. 콘캐를 했다고요? 네. 트레이닝 단계에서 앙상블 에버리지 아웃풋에다가 로스를 걸었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콘캣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럼 모르겠는데 콘캐시 아니 그거 아니야? 보통 콘캣이라고 안 하나요? 아니 클래스 3개 중에 하나를 비교하는 건 3차원 벡터 10개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평균 내갖고 3차원 평균 결과로 나온 3차원 벡터를 가지고 학습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콘캣이란 말 잘못된 것 같고 이제 아웃풋 10개를 평균을 바로 레이블 학습하도록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컨트라딕션은 만약 모델이 이제 더 커져서 성능이 올라간 거면 롤러시 디스플레이는 같은 사이즈 모델이 하는데 이제 왜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셀프 디스플레이션은 왜 되는가? 또 이제 컨트라딕션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그럼 노리지 디스플레이션은 왜 되는가? 모델 사이즈는 이제 기존의 싱글 모델이랑 같은데 어떻게 싱글 모델 이건 뭘 어떻게 한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라고? 요 테이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싱글 모델에 비해서 노리지 디스플레이션
콜럼 첫 번째랑 네 번째 콜럼 비교해 보시고요. 놀리지 디스플레이션 한 게 싱글 모델보다 더 잘 되는데 이제 둘 다 같은 사이즈의 모델인데 왜 잘 되는가? 이게 그걸 컨트라딕션. 어떻게 한 거예요? 난리 디스플레이션 시초 모델은 아까의 피처 모델은 앙상블 10개 한 거예요. 1번 세팅에서 나온 모델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앙상블 각각 학습해갖고 나온 모델을 인퍼런스 할 때 누가 한 거예요? 평균 낸 거예요? 1번 세팅이 이거 이 세팅이라고요? 아까 여쭤보신 게 1번 세팅이 요거일까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앙상블 한 모델이 티처 모델이에요. 앙상 10개 앙상블이 이거는 앙상블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앙상블 세팅이 아닌 거잖아요. 요 주황색 그 제가 커서가 안 되는데 주황색 요 부분이 이제 앙상블. 아니 네. 학습 때 에버리지 아웃풋으로 저 10개를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로스로 학습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를 이제 두 개 다 이 피규어에 표현을 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세팅은 요 초록색 트레이닝 에버리지라고 했고 그리고 앙상블은 요거 3개 모델 다 학습, 10개 모델 다 학습하고 나서 네네. 요거 앙상블 한 거를 티처 모델로 사용한 디스플레이션 실험입니다. 이게 요 테이블이고 그래서 앙상블 한 아웃풋을 배우도록. 일반적인 앙상블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놀스 디스플레이션 성능 향상이 있는데 왜 되나? 그리고 셀프 디스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아이클리어 논문에는 없는데 아카이브에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존 포인트 오브 뷰였던 뭐 모델이 더 많아서 파라미터가 더 많아서 더 표현력이 좋다. 이거는 뭐 아니라는 거고. 앙상블과 놀리지 디스플레이션이 이제 각각의 인디펜던트 모델보다 잘하고 트레이닝 에버리지는 성능 향상이 없기 때문에 기존 설명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답하고자 하는 리서치 퀘션 How does ensemble improve the test time performance in human? 또 시드만 다르게 트레인한 모델을 앙상블 함으로써 어떻게 테스트 타임 퍼포먼스가 올라가냐? 그리고 앙상블의 이 수페리어한 퍼포먼스가 어떻게 디스틸되냐라고 인트로덕션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데이터셋의 멀티뷰 스트럭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가 이제 이미지넷에서 가져온 차 사진을 보시면 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피처가 여기 보면 뭐 헤드라이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바퀴도 있을 수 있고 창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미지는 이런 멀티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차가 뭐 어떻게 찍혔냐에 따라서 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가 없을 수도 있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바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근데 이제 대부분 사진은 이제 멀티뷰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멀티뷰 스트럭처가 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진은 멀티뷰 스트럭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뭐 한 가지 피처만 가지고 구분을 하지 않고 이 이미지처럼 뭐 창문도 있고 헤드라이트도 있고 바퀴도 있고 여러 가지 피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멀티뷰 스트럭처입니다. 그리고 파트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 한 오브젝트가? 네.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알려져 있다시피 피처 맵을 이제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이런 걸 보면은 차의 경우 바퀴도 있고 프론트 윈도도 있고 사이드 윈도도 있고 그리고 뭐 말을 분류하는 데는 뭐 꼬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피처를 배운다. 그리고 시드만 다르게 트레인한 모델에서도 이제 리즈닝을 봤을 때 앙상블에 가까운 모델들이 다음과 같이 디프런트 리즈닝을 하더라.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멀티뷰라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이제 두 개의 피처맵 비주얼라이즈를 통해서 데이터의 멀티뷰 스트럭처를 이제 모델이 각각 다르게 캡처한다. 두 개, 앙상블 했을 때 두 개 서로 다른 베이스 러너가 서로 다른 뭔가를 캡처했다고 이런 거야? 네, 맞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도 시드만 다르게 XY 축이 뭐고 뭐 축은 아니고 축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콜럼이 아니, 로가 다 같은 사진이고 콜럼마다 같은 모델을 시드만 다르게 해서 트레인한 건데
이제 요거에 히트맵을 찍어봤을 때 당연히 조금씩 다른 걸 보니까 그 멀티뷰 스트럭처가 스트림을 어디서 넣는 거예요? 그 디테일은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시들을 통해서 데이터의 멀티뷰 스트럭처를 각각의 모델이 다르게 캡처한다. 근데 이 멀티뷰라는 게 그러니까 뭐 3차원에서 얘기하는 뭐 뷰 그런 건 아닌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플 피처로 이루어져 있다고 약간 이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파트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떤 텍스처일 수도 있겠고 네. 하나의 이제 클래스를 구분하는 게 여러 개 피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멀티뷰 데이터가 앙상블의 이제 성능 향상을 일으키는 요소임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세팅에서 논문에서 이제 소트 익스페리먼트 사고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데 두 개 클래스를 구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고 이제 각각 테스트마다 V1, V2, V3, V4 네 개 피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떻게 차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이제 차를 분류하는 피처는 뭐 헤드라이트, 바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고양이 귀, 고양이 눈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차 데이터셋은 80%가 헤드라이트와 바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10%는 헤드라이트, 10%는 바퀴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고 실험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가 이제 차 클래스를 분류할 때는 헤드라이트와 바퀴 중에 하나만 이제 빠르게 선택해서 분류하고 만약에 고양이라면 이제 귀랑 눈 중에 하나만 빠르게 선택해서 이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헤드라이트를 선택했다고 하면 이제 헤드라이트만 선택했다고 하면 트레인 셋 중에서 90%는 맞췄다. 90%를 이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이제 프로세인트 로스 특성상 그레디언트에 굉장히 작은 기여를 하고 이제 못 맞춘 나머지 10%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휠 피처 이 바퀴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샘플들은 그냥 메모라이즈 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분포의 데이터셋이 만약에 들어오면 이제 90%는 맞추지만 얘네들은 못 맞추니까 테스트 어프로치가 90%고 트레인셋에서는 이 90%도 외웠으니까 100%로 트레인 어프로치가 근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처를 더 이상 안 배우고 그냥 메모라이즈. 사고 실험에서 얘기하기로 우선 이 피처가 이제 적은 수라서 많이 못 배운다라고만 얘기했어요. 확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거에 대한 굉장히 서로한 증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요걸 그런 얘기도 증명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봤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이제 레이어가 두 개인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네. 액티베이션 펑션 다 내리고 이제 요 세팅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증명하겠습니다. 뭘 증명한 거예요? 지금 논문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그 다음 얘기를 이야기 조금 하고 그리고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다 봤어요? 맞습니다. 반대로 많이 봤네. 그래서 이 사고 실험 이제 이 사고 실험에서 어떻게 앙상블이 테스트 어큐러시를 올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각각 모델이 트레인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피처를 선택할지가 결정되는 것은 이제 랜덤하게 결정된다. 그래서 앙상블을 할수록 V1, V2 모두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고 당연히 앙상블 했을 때 이 피처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문단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리서치 퀘션은 이제 노le지 디스플레이션은 왜 되냐는 이제 요 문단을 읽어보시고 싱글 모델이 만약에 노le지 디스플레이션 통해서 앙상블 모델의 피처를 잘 배울 수 있다면 왜 트루 데이터 라벨을 배우도록 학습한 모델은 왜 노le지 디스플레이션 내가 그러면 이제
앙상블 할 때 모델이 각각 다른 피처들을 배운다 했잖아요. 그럼 뭔가 피처들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몇 개의 모델을 앙상블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개수에 관한 옵티멀한 개수에 관한 뭐 시험도 있나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근데 증명에서 이제 몇 개 이상의 양상을 했을 때 뭐 몇 퍼센트 이상의 확률로 뭐 몇 점 이상의 점수를 낼 수 있다고 어떤 스레시홀드를 제시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릴리지 디스플레이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다크 노드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앙상블의 소프트 레이블에는 이제 그냥 원한 레이블에 있는 없는 정보가 있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일종의 다운 물질 이런 것처럼 다크 놀리지 이게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크 놀리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의 어떤 부분은 이제 다른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차에 이 헤드라이트 부분을 보면 고양이 눈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앙상블의 소프트 레이블이 이러한 정보를 줘서 놀리지 디스플레이션 이제 고양이 눈에 대한 피처까지 배울 수 있다. 그 소프트 레이블이 어떤 노이즈가 아니라 데이터에 존재하는 다른 클래스의 피처까지 학습에 사용할 수 있고 이걸 다크 놀리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른 클래스의 피처 배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피처 익스트랙터 관점에서는 그 다른 클래스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저렇게 셀프 디스플레이션 한다고 차 데이터셋에 뭐 버전 1을 배웠을 때 버전 2를 배운다는 좀 전제의 생각이 만약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원한 레이블로 1:0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이미 차 이미지로 해서 맞춰버렸으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학습의 기억을 많아요. 이게 앙상블을 통해서 0.9, 0.1이라는 소프트 레이블을 얻었어요. 그럼 이 이미지를 0.9, 0.1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뭐 일종의 뭐죠? 믹스업 같은 믹스업죠. 이게 뭐 0.1만큼 고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0.1의 고양이 피처를 가지고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이미지에 뭐 당연히 멀티플 피처가 있다는 거는 뭐 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또 패스파 입장에서는 뭐 하나의 피처에 좀 쉽게 오버피팅할 수 하나의 피처만 exploit 하는 식으로 오버피팅이라고 해야 되나? 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조금 뭐 잘 알려진 사실일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그렇게 막 신기한 사실이어야 하는 건가요? 약간 들으면서 드랍아웃이 이래서 나오는 거였고 뭐 이런 약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싶어가지고요. 그 신기한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이제 한 이미지에 여러 가지 피처가 있는 것은 뭐 알려진 사실인데 이걸 뭐 다크 놀리지라고 해서 뭐 새롭게 얘기할 내용이 있는 건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드랍아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드랍아웃이 이런 걸 테크닉하는 거잖아요. 가장 직관적인 해석이 원래 뭐 고양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귀도 봐야 되고 눈도 봐야 되고 입도 봐야 되고 코도 봐야 되고 뭐 다 봐야 되는데 모델이 어쩌다 보니 뭐 눈만 봐도 캣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학습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싱글 피처에 좀 오버피팅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태클하고자 이 드랍아웃이라는 게 나온 걸로 저는 그 인투이션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던 인투이션들이 아닌가 새로운 사실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요. 그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요 얘기는 앙상블이랑 놀리지 디스플레이션이 왜 동작하냐를 요구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앙상블을 설명하기 위한 기존의 이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컨트리뷰션은 이런 하이 레벨에서의 이런 새로운 해석을 내놔서 이라기보다는 뭔가의 수학적인 증명 이런 게 될까요? 이 논문이? 저는 뭐 수학적인 증명을 한 것도 컨트리뷰션이지만 이렇게 하이 레벨에서 뭐 놀리지 디스플레이션이 왜 되냐 그게 뭐 이렇게 이미지 여러 개 피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컨트리뷰션이라고 기존의 앙상블 설명하는 쪽에서 그런 게 없었다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듯 이제 앙상블이 더 많은 피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앙상블에서 나오는 소프트 레이블이
좀 다크 놀리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차 이미지에 고양이 눈 같은 부분이 있으면 소프트 레이블로 해두고 그리고 그래서 원하드 레이블 대신에 소프트 레이블을 배우도록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인 거를 이미 완벽히 맞췄더라 이 이미지에서 캣 아이 피처를 배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또 다른 질문이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처음에는 그 모델 하나가 배울 수 있는 피처 개수가 한정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싱글 모델이 저 0.9, 0.1 비율까지 다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다고 좀 가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두 개가 약간 충돌하는 건 아니고 요 사부 실험에서는 이제 하나 모델이 요 하나 피처만 배우도록 했는데 네. 아까 저기서는 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설명한 바에 소프트 레이블에 있는 정보도 학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요 사부 실험에서 설명을 위해서 뭐 하나 모델이 하나 피처를 배웠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실제로 뭐 그 다음 설명에서도 그렇지만 뭐 당연히 하나 모델이 하나 피처를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고 실험이라는 게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사고 실험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소프트 레이블은 앙상블 아웃풋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앙상블이니까 멀티가 되는 거. 근데 그거를 싱글 모델이 학습할 수 있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핫으로 배우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좀 소프트하게 배우면은 된다는 거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제가 받아들인 바로는 그 원하드 레이블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게 된다면 저희 사업 실험에서처럼 뭔가 하나의 피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배우는데 근데 우리가 앙상블한 아웃풋을 셀프 디스틸레이션으로 배우게 된다면 그럼 그렇게 셀프 디스틸레이션으로 통해서 배운 모델은 여러 가지 피처를 조합한 거를 배운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권은희 설명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승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아까 사고 실험에서 하나 모델이 이제 배울 수 있는 피처는 이제 하나로 한정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0.9, 0.1 레이블을 준다고 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피처를 배우냐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캐패시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근데 시뮬 모델이 캐패시티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만 배웠다기보다는 좀 숏컷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미넌트하게 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뭐 한두 개 피처 개만 집중을 해갖고 대다수를 만족시켜버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 소수는 좀 뭐 외우는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캐패시티가 적었다기보다도 캐패시티가 컸다 하더라도 조금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게 그렇게 배우는 양상이 많이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굳이 좀 그거를 해보자면 좀뭐 저스티파이를 뭐 조금 해보자면 저 소프트 레이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레이지하게 저거가 자동차다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고양이도 있다. 네가 그러니까 여기서 고양이가 있다라는 거를 고양이가 10% 있다라는 거를 네가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배워라라고 하는 거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고양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라는 걸 또 배우려다 보니 뭐 저것도 같이 배워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별다른 쇼트컷이 생기지 않아서 저걸 다 배울 수밖에 없었다. 네, 여기는 그런 쇼컷이 좀 어려운 거죠. 고양이라고 10% 아웃풋을 내줄 수 있으려면 그렇게 배우려면. 네,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설명에서도 원래 이 사부 실험에서 뭐 이렇게 차 이미지 주어졌을 때 윈도우 피처만 가지고 90%를 맞출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학습에 그 다음에 크게 기여를 안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외워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캐패시티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피처만 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소프트 레이블로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 0.9, 0.1로 맞춰야 돼. 학습에 여전히 캣 피처를 배울 수 있도록 기여를 한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거는 다크 하우 날리지가 아니라 하우 다크 날리지.
네,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뭔가 제가 느낀 바로 셀프 디스틸레이션 자체가 뭔가 인스턴스 와이즈하게 레귤라이제이션 거는 거다라는 논문이 많은데 뭐 저 사진 안에서 캡 피처가 있어가지고 그걸 배운다기보다는 뭔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듣고 생각이 나는데 그 크로스 엔트로피 원하스로 배우면 뭔가 숏컷이 생기는데 셀프 디스틸레이션 그걸 레귤라이제이션 걸어가지고 그런 숏컷을 막는다가 좀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그 셀프 디스틸레이션이 인스턴스 와이즈하게 그 너무 그 한 피처에 집중해가지고 네, 한 피처에 집중해가지고 클래스를 예측하는 걸 막는 뭔가 인스턴스 와이즈하게 레귤라이제이션을 건다는 증명이랑 논문이 많거든요. 뭔가 저 사진 안에 캡처가 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배운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뭔가 레귤라이제이션 관점이 맞는 것 같은데 레귤레이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뭔가 그게 뭔가 너무 한 클래스로 확신하게끔 예측하지 않는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쇼컷? 근데 어떤 피처를 보고 그 클래스를 무조건 예측하는 그런 쇼컷을 만든다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실제 저기 어떤 피처가 섞여 있냐 보다는 네네네. 그냥 소프트 레이블을 썼다는 것 자체가 네, 뭔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뭐 저기다가 좀 약간 라이브 베이지 뭐 이런 거 쓸 때 레귤라이제이션 뭐 조금 하듯이 뭐 저기다 모든 클래스에다가 뭐 한 1%씩 쫙 깔아주고 뭐 그렇게 소프트 레이블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동일한 효과가 난다고 그 논문들이 좀 많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셀프 디스플레이션. 잠깐만. 근데 셀프 디스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조금 맞는 용어인가? 여기서? 왜냐면 이거는 이게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은 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그 셀프 네. 일단 여기는 그냥 뭐 난리 디스레이션인 것 같고요. 셀프 디스레이션 내가 잘은 모르지만 뭐 자기 자신하고 가지고 뭐 다운턴에서 뭐좀 그라운드 트루스로 뭐 해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싶네. 보통 근데 아키텍처가 동일한 모델을 직접 사용하면 전부 다 셀프 디스틸레이션. 그렇게 될까요?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이제 티처 모델이 앙상블 모델, 앙상블이었어요. 셀프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는 건 어쨌든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그냥 티처가 앙상블인 경우랑 셀프 디스틸레이션에서 뭐 소프트 레이블을 쓰는 경우랑 약간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대우리가 이제 다음 설명 그래 그 뒤에 있는. 뭐 정확히 말씀하신 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떻게 셀프 디스플레이션이 테스트 어큐러시를 임프루브 하냐라는 얘기도 이것도 아이클리어 제출 논문에 아카이브에 많이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얘기하신 것처럼 셀프 디스플레이션은 이제 같은 아키텍처로 트레인된 두 개 모델에서 하나 모델 하나에서 TN한 아웃소프트 레이블 다른 모델로 말씀하신 질문 있으신가요? 네, 불안합니다. 이거 마이크가 켜져 있나 보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질문 혹시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그 바로 전 장에서요. 네. 그 소프트 레이블을 0.9, 0.1로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그 칼리브레이션 같은 거랑 관련되어서 지금 저 클래스가 차랑 고양이라서 조금 어떤 의미인가 싶긴 한데 조금 더 가까운 특징을 가진 클래스끼리에서 뭔가 클래시파이어가 그렇게 좀 더 파인 그레인드된 정보들을 배우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레이블 스무딩은 그냥 정말 임시적으로 깔아주는 거고, 그 확률들을. 근데 얘는 좀 더 정보가 어쨌든 도움이 되는 정보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뭔가 칼리브레이션에서도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저도 셀프 디스틸레이션 논문도 읽어봤는데 유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수식을 전개해 보면 그냥 0.5, 0.5 내뱉어서 그 셀프 디스틸레이션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레이블 스무딩이랑 똑같다 수식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9, 0.1 이렇게 모델이 내뱉은 아웃풋을 이용해서 비용으로서 좀 더 파인 그레인드한 정보를 배울 수 있고 이게 칼리브레이션에도 효과가 된다는 논문들은 많아요. 네. 그래서 이해하신 대로 이해하신 바가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아, 네네. 먼저 되겠지. 네. 네. 그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 소프트 레이블 때문에 만약에 성능이 좋아지는 거면, 컨믹스 같은 것도 이런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하죠? 그 중간에 단어를 놓친 컨믹스도 그 이미지 안에 서로 다른 레이블을 가진 이미지를 섞은 다음에 그거를 소프트 레이블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질문 끝났는데 혹시 답변을 안 하신 거죠? 네네. 네네. 네. 시간 주세요. 뭐 아까 제가 믹스업 얘기했듯이 뭐 컨믹스나 뭐 믹스업처럼 이렇게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거랑 뭐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좀 빠뜨리고 들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컷믹스는 컷하는 컷아웃이랑 믹스업이랑 좀 섞여 있어서 좀 이해가 어려운데 사실 컷아웃만 보면 믹스업은 제외를 하고 컷아웃만 생각하면 그냥 컷아웃이 잘 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피처가 V1, V2가 있는데 V1이 임의로 날라가도 V2를 통해서 매핑해야 되는 기회를 배워야 되니까 앙상블하고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다이렉트하게 그 소프트 레이블을 주기 때문에 뭔가 앙상블의 효과를 내서 도움이 되는 걸로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뭐 같아요. 컷아웃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애초에 저 앙상블에서 서로 다른 피처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말씀하신 내용이 이 논문 컨클루전에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제시한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using 그 랜덤 프롭을 해서 뭐 다른 피처를 이제 랜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멀티뷰를 인핸스 한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컨클루전을 했는데 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슬라이드엔 준비를 안 했는데 논문에는 있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분들 질문도 많이 하고 막 뭐 하셨는데 그래서 주장은 뭐고 사실이 뭐예요 이 페이지? 이 페이지 knowledge distillations이 왜 그냥 이제 메인으로 답하고자 하는 거고 knowledge distillation이 되는 이유는 뭐 본인들이 이제 다크 knowledge라고 하는 건데 다크 knowledge는 이제 앙상블이 같은 소프트 레이블 안에 있다. 하지만 하드 레이블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면 뭐냐 앙상블에서의 디스틸레이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요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네, 이게 결론이 그러면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론을 보시면 이제 self distillation은 뭐냐 self distillation is performing implicit ensemble과 knowledge distillation을 둘 다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self distillation 같은 아키텍처로 트레인한 모델의 아웃풋을 배우도록 디스틸레이션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델 F에서 모델 G로 self distillation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럼 이제 모델 G가 모델 F의 아웃풋을 맞추도록 학습을 하는 건데 전체 데이터가 이제 가지고 있는 피처 V 중에서
뭐 F가 배운 피처 MF가 있고 뭐 G가 배운 피처 MG가 있는데 이제 F가 트레인된 후에 디스틸레이션 통해서 G의 피처 또한 배우기 때문에 MF와 MG 합집합을 모두 배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F와 G 모델을 앙상블 하고 그리고 그걸 같은 아키텍처 모델 H로 뭐 노이즈 디스틸레이션 하는 거와 같은 효과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셀프 디스틸레이션은 앙상블 하고 노이즈 디스틸레이션 하는 거와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원래 셀프 디스틸레이션 포함될 거 아니에요? 셀프 디스틸레이션 기법 중에 여러 모델 앙상블 체크 포인트를 앙상블 한 다음에 그 로짓을 기반으로 논리 디스틸레이션 하는 종류도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세팅은 이제 F랑 G는 모두 이제 같은 아키텍처, 뭐 FG, H 다 같은 아키텍처고 FG는 같은 시대만 다르게 학습된 모델들이고 그 다음에 셀프 디스틸레이션 한 거랑 그리고 H는 이제 인입만 되어 있는 모델에서 FG 앙상블 한 걸 디스틸레이션 한 거랑 효과가 같다. 뭐 그런 메소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한 세팅은 그렇습니다. 아, 오케이. 네. 이게 이제 요 내용의 요약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려면 기존 관점으로 이제 딥러닝에서 앙상블과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성능 형사를 설명할 수 없고 앙상블에서의 성능 형사는 이제 멀티뷰 스트럭처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성능 형사는 다크 놀리지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셀프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암시적으로 이제 앙상블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된다가 이제 컨클루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 리뷰에서 이제 뭐 저자들 코멘트 중에서 뭐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끝난 거예요 일단? 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네? 네. 좀 기분이 좋으면서도 근데 그 뭐 실험은 없죠? 실험은 뭐 여기서 이야기한 요거를 증명한 실험들이 있었고 근데 제 옛날에 논문을 한번 스키밍 해봤을 때 네. 결국 이 논문의 핵심 컨트리뷰션은 네. 이 직관적 설명은 사실 다 웰노운이고 네. 이 직관적 설명이 왜 실제로 잘 되는지에 대한 시오레티컬한 증명이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이 증명에 대해서 사실 앙상블 같은 경우는 좀 뭐 어떻게 느낌이라도 오는데 셀프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수학적으로 정말로 에러가 낮아지는지에 대해서 좀 직관적인 인투이션이라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레이블이 스무싱 되면 더 정보가 많아져서는 사실 너무 그냥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뭔가 저는 사실 테스트 에큐레시가 정확히 왜 좋아지는지 좀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저자들을 보는 수식으로 다 증명을 해준 것 같아요. 혹시 보셨으면 좀 그건 수식에 대한 뭔가 직관적인 그런 해석이나 제가 이해한 만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증명을 한 거야? 대단하다. 제일 핵심으로 얘기하는 게 세오렘 1, 2, 3, 4 부분이고요. 세오렘 1에서는 이제 하나의 모델이 우선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맞추는 거는 할 수 있고 그리고 테스트 어큐러시는 이제 요 레인지 안에 들어온다라고 요 레인지에서 뮤는 아까 얘기했던 멀티뷰 스트럭처가 이제 1-뮤만큼 있고 싱글 뷰 스트럭처가 이제 뮤만큼 있을 때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그 사고 실험을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뮤가 20%가 되는 거죠. 뮤가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싱글 뷰 중에 이제 반을 맞출 수 있으니까 테스트 어큐러시는 이제 싱글 뷰 스트럭처의 비율의 0.5 정도만큼은 맞출 수 있다. 그래서 테스트 어큐러시는 이 정도가 됩니다. 이제 시오렘 1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저 시오렘이 그 피처가 2개라는 가정하에 저렇게 푼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사고 실험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공유 드렸죠. 이 세팅으로 실험을 했을 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 피처는 각각 2개씩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앙상블이 왜 되냐에 관련한 부분은 이제 COM 2에서 얘기를 하는데 앙상블 했을 때는 이제 0.001보다 낮은 테스트 에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K 개수가 여기서는 그 앙상블 되는 모델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앙상블 개수가 뭐 몇 개일 때 몇 분의 K분의 뭐 뮤 이럴 때 하시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로터리 티켓처럼 V1 피처를 배울 수도 있고 V2 피처를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둘 다 배워질 테니까 결국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 확률 값이 뭐 K분의 뮤 뭐 이런 식으로 네, 돼야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냥 좀 뮤로 돼 있어서. 그 랜덤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피처를 먼저 배우는지 완전 랜덤하다고 이제 요 문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 부분을 정말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르겠고 어떤 로터리 미닝 셋이 있는데 뭐 여기서 그 랜덤 미닛 하는 웨이트에 따라서 그 피처가 채택되는 것을 랜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앙상블을 하면 이제 그만큼 많은 모델을 고르는 거니까 이만큼의 성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리지 디스플레이션에 관련한 이야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만큼의 성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셀프 디스플레이션에서는 트레이닝 어플래시는 마찬가지로 퍼펙트하고 그리고 테스트 어플래시는 0.16보다 작다. 그래서 각각 모델보다는 좋지만 앙상블한 모델보다는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왜 소프트 레이블을 하면 저게 낮아지는 걸까요? 앙상블에서 디스플레이션 한 거보다 셀프 디스플레이션 하는 경우 해보고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이론적인 그 따라가는 그 흐름이 뭔가요? 그러니까 왜 저게 줄까요? 수직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셀프 디스플레이션이 0.26 정도로 좀 크게 나오는 게 앙상블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고 네. 네,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임플리시트한 앙상블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추가했을 때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테스트 어큐러시가 저기 지금 뭐 저게 에러인 거죠? 에러가 네, 에러 꽤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가요? 그래요? 0.26? 네, 0.16뮤가 이제 에러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뮤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에서 싱글 뷰 데이터셋이 차지하는 뷰. 그래서 인디펜던트 모델은 뭐 0.5뮤 정도의 에러를 가진다고 했고 이 확률 이상 셀프 디스플레이션 했을 때 0.26뮤보다 작은 에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수환님 얘기하시죠. 아,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에러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일지 좀 궁금해서요. 대충 느낌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앙상블 모델이 10개라고 하면 그 피처가 V1, V2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랜덤하게 계속 뽑기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의사결정을 하면 V1 5개, 뭐 V2 5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V1 3개, 7개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V1, V2도 다 커버가 되는데 지금 셀프 디스틸레이션 수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레이블로 만약에 첫 번째 모델이 학습한 레이블을 맞추도록 두 번째 모델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모델은 운 좋게 이니셜라이즈된 포인트가 V2를 배우게 설정이 돼 있고 첫 번째 모델은 운 좋게 V1을 배우도록 설정이 돼 있었다면 V1에 대한 피처가 조금씩 들어가는 식으로 그 컨버지 한다는 걸 증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V1하고 V2가 조금 섞이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결국 계속 앙상블이 돼버려서 V1, V2가 적절히 섞이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셀프 디스틸레이션은 모델이 뭐 K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개로 셋업을 해놔서 저 값이 큰 것 같아요. 저 여러 개 넣으면 조금씩 컨버전하면서 더 줄지 않을까라고 느낌적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중요한 가지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피처가 2개고 모델 10개라면 그냥 앙상블은 2의 10승분의 1 가지, 2의 10승계의 가지수가 나오는데, 근데 셀프 디스플레이션 딱 2개니까. 근데 그 앙상블을 해서 이렇게 배워서 예측해서 되는 거랑 이렇게 레이블로 받아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랑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서로 다르게 정보를 보내줄지는 증명을 해준 것 같아요.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냥 각각 모델로 앙상블하는 게 좀 더 커버하는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얼마나 더 전달해 주는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여튼 네. 그건 먼저 말씀. 아니, 나는 아까 여기 동현 학생이 이야기했던 드랍아웃 가져갖고 처음에 초반에 이제 이야기한 스토리는 거의 드랍아웃 스토리라고 나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드랍아웃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앙상블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랍아웃 하는 것이 일종의 임플리시하게 앙상블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앙상블은 뭐하러 하지? 실제로 성능은 드랍아웃보다 훨씬 예상들이 잘 나오죠. 드랍아웃 쓰나요? 일단? 많이 써요? 실험에서 요즘 안 쓴다고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네? 요즘 실험에서 쓰냐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요즘 대세 혹은 뭐 요즘의 트렌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델 학습하고 할 때 뭐 앙상블을 쓰느냐, 아예 앙상블을 얘기하죠. 드랍아웃 쓰느냐. 이거 안 쓰는 거 셀프 디자인 많이 쓰고 드랍아웃 NLP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인베딩 단에 0.3, 그 다음에 그냥 트랜스포머 블락 단에서 0.1 이렇게 드랍아웃. 그래, 그거를 써요. 그러니까 그 30%, 10%를 드랍아웃.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BIT도 혹시 들어가나요? 뭐 NLP 모델들은 들어가는 거 아는데 BIT는 어떤가 잘 몰라서. 좀 써도 되게 낮은 비율을 쓴다고 알고 있어요. 드랍아웃 되게 좀 저거 조금만 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인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 앙상블이 항상 성능은 더 잘 나오는데 이 설명만대로만 가면 드랍아웃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드랍아웃이 거의 드랍아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걸로 좀 생각해요. 앙상블. 디스레이션까지 앙상블 안 쓰고 그러면은 모델 하나 조금 키워서 뭐 하여튼 충분하게 좀 키우고 그냥 뭐 드랍아웃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제가 감히 추측컨대 그런 드랍아웃을 트레이닝 단에서 그런 랜덤리스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트레이닝 다 된 모델을 가지고 그런 랜덤리스를 하는 게 좀 더 좋아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도. 다들 요즘 랜덤리스가 뒤에 있죠? 랜덤 시드로 우리가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 학습 과정 중에서 뭔가 랜덤 리스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딱 시작할 때 랜덤 리스트를 부여하고. 아니면 학습 초반에 V1을 배울지 V2를 배울지가 약간 결정되고 학습 중간에 그걸 드랍아웃 시킨다 하더라도 나머지 피처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드랍아웃이 왜요? 잘 적절히 되더라도. 왜요? 억지로 불리자면 플라스티시티 네트워크의 러닝 능력이 초창기 시작 지점에서는 이 학생 대학에서 점점 떨어져서 근데 그거는 슈퍼바이스 러닝 셋업에서는 뭐 의미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 컨티뉴얼 러닝 셋업 같은 데서만 의미 있었던 걸로 전 이해하고 있었어가지고. 아니 뭐 슈퍼바이스 러닝도 어떻게 보면 그 러닝 과정 역시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미니 배치해서 받는 거니까. 뭐 원 F크 전까지만 그렇지. 그 뭐 그렇게 뭐 물론 라디 데이터셋 모르겠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들은 뭐 에포크 한번 금방 보는데. 억지를 부렸다 했죠.
뭐 그런 오케이.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또 이제 시드 바꿔서 트레이닝 한다고 치면은 시드 바꿀 때 바뀌는 게 그게 이니셜 웨이트가 있고 데이터 보는 슈플링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또 구분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네. 쇼컷을 배운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데이터 물론 저는 뭐 데이터 셔플링 순서가 더 중요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데이터 보는 순서가 우연치 않게 V1의 피처에 뭔가 좀 더 강한 거는 V1 보고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막 약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근데 꼭 데이터 순서와 무관하게 그렇게 이니셜라이징 포인트마다 많이 달라지는 것 좀 확실한 게 RL에서도 앙상블 하면서 학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데이터 스트림은 똑같이 받고 모델 웨이트만 다르게 이니셜라이징에서 학습하는데 싱글 모델이 훨씬 다르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징 포인트에 따라서 어쨌든 배우는 피처는 무조건 달라집니다. 뭔가 학습 중간중간에 배우는 게 바뀌는 거고 앙상블은 하나씩 다 그냥 고정적으로 배우게 한 다음에 걔네를 합쳐서 좀 더 잘하는 거 아닐까? 결국은 학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뭐 V1 배우라고 했다가 갑자기 V2 배우라고 하면은 헷갈리는 건데 인스테이블 앙상블은 V1 하나 배워, V2 하나 배워 한 애의 지식을 합친 거니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이면 말대로 그 과정이 반복되면 시간이 무한이면 결국 V1, 2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맞는데 그냥 굳이 두 개의 성능을 비교하자면 얘는 계속 뭔가 오브젝티브가 바뀌는 느낌이고 얘는 하나의 오브젝티브가 여러 개 있는 그 하나 고정돼 있는 애들의 좀 집합체인가? 굳이 비교하자면 성능이 선생님 말이 좀 맞을 것 같은 게 피처가 10개 있다고 가정하면 드랍아웃을 하면 그 뭔가 학습 중간중간 랜덤리스에서 비슷비슷하게 될 건데 그런 것보다 그냥 모델 하나가 피처 1 다 완벽하게 배우고 피처 2 완벽하게 배우고 그걸 섞는 게 훨씬 더 뭔가 학습 안정성의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근데 현실적인 방법은 이렇게 드랍아웃이 더 잘 되길 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앙상블 모델을 하려면 어쨌든 큰 모델들을 N개의 카피를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나? 뭐잘 되면 당연히 드랍아웃 쓰는 게 그게 좋은 방향인지 모르겠어. 지금 앙상블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면. 그래서 그럼 뭔가 앙상블 코스트를 줄이려고 뭐 모델 수기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프로치도 있었죠. 맞아, 모델숲 같은. 모델수 뭐였죠? 이게 모델 파라미터들을 평균해서 방산을 하는 프리트레이닝은 한 모델로 하고 파인 튜닝 때 여러 개 모델 파인 튜닝 한 다음에 그 모델들을 웨이트들을 섞는 거였나?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웨이트를 섞는데 이제 기존 모델이 그러니까 뭐 앙상블 대 모델이 하나 있고 이제 얘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쟀을 때 잰 다음에 뭔가 새로운 모듈을 제가 학습시키고 이 새로운 모델 웨이트를 현재 앙상블 모델 웨이트에 더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더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 크라이테리언이 기존 앙상블 모델의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커지냐 낮아지냐에 따라 결정해가지고 더 좋아졌다 하면 이제 더해주고 이제 선택적으로 앙상블 하는 느낌의 방법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 궁금한 게, 근데 만약에 드랍아웃이 그 셀프 디스틸레이션의 효과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연산이라면, 그러면은, 말이 좀 이상하네. 근데 이게 드랍아웃을 할 때도 랜덤리스에 의해서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V1, V2, 뭐 V3 이거를 다 비슷비슷하게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었는데, 이게 모델이 어떤 쇼컷으로서 V1을 보면 당연히 이 클래스야라고 판단을 하는 게 있으면 V1을 가렸을 때 훨씬 로스가 크게 작용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 그러면은 나머지 그 V1이 가려지고 나머지 뭐 V2, V3, V4를 봤을 때 학습이 훨씬 많이 돼서 결국에는 드랍아웃이라는 애가 셀프 디스틸레이션 효과를 다 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주장하는 이 셀프 디스틸레이션에 의한 효과뿐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효과가 더 있으니까 셀프 디스틸레이션이 드랍아웃보다 효과가 더 잘 나오는 거 같거든요.
수식적으로만 써놓은 걸 보면 그냥 드랍아웃이 완전히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오버 파라메트라이즈드 모델에서 좀 뭐 강아지 뭐 눈으로 이렇게 대부분 눈으로 이렇게 숄컷을 이렇게 해갖고 걔 그거 피처만 배운다면 그걸 여러 개 노드들에 대해서 다 배우고 그러면 드랍아웃을 해갖고 걔가 가려질 일이 별로 없잖아. 라고 아, 그러니까 여러 노드가 다 V1을 배우도록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근데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그만큼 뭐 이렇게 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도록 하게끔 그런 영향력이 큰 뭐 그런 거냐는 좀 나도 의문이긴 하지만 어제가 뭐 드랍아웃이 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대세 영향을 좀 생각보다 못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거나 아니면 지금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배워진 그 상태에서 V1을 가린다 한들 V2를 배우는 게 너무 힘든 오퍼레이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드랍아웃이 못하는 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왜 힘든 일인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을 할 때 그 모델 입장에서는 에러가 훨씬 크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데이터 자체가 어려우니까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그 확신도,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도 훨씬 낮을 거고 V1을 봤을 때보다. 그러면은 그레디언트도 훨씬 강력하게 걸릴 텐데 그게 왜 힘든 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상상 실험을 해본다고 했을 때 V1 피처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홀이 있고 노스 커브에 홀 깊은 구멍이 있고 V1, V2를 같이 써서 의사결정을 하는 홀이 있고 V2만 써서 하는 홀이 있다고 할 때 V1만 쓰는 홀에 내가 파라미터가 빠졌는데 거기서 V1을 가렸다고 해서 1, 2를 같이 쓰는 홀로 이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퀀텀 점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벽을 넘어서. 없기 때문에 드랍아웃이 상대적으로 못하는 걸 굳이 설명하면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퀀텀 점프가 안 된다. 네. 시작할 때 이제 공을 굴렸을 때 V2에 빠지거나 1에 빠지거나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둘을 에버리지하면 1, 2를 같이 쓰는 효과가 되지만 스텝 디스레이션 해도 1, 2를 같이 쓰는 홀에 들어가고 1에 들어가 있는 애를 내가 드랍아웃 한다고 1, 2를 같이 쓰는 홀로 못 배우는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드랍아웃도 사실 또 보면은 이제 드랍아웃도 랜덤하게 쳐내는 건데 똑같은 이미지 줄 때 똑같은 거 쳐내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맨날 똑같은 이미지 줬을 때 똑같은 데가 계속 쳐져. 그러면 강제로 그 뭔가 좀 피처를 뭐 배우라고 강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똑같은 이미지 줬는데 이번에는 왼쪽 거 쳐내고 저 다음에는 더 오른쪽 거 쳐내고 다다음에는 아래 거 쳐내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치니까 뭐 좀 강제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긴 해요. 맞아. 뭔가 어떤 피처를 배우는 강제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뭔가 피처 10개 있으면 9개 쳐내고 한 노드가 V1에 대해서 배웠다면 근데 이제 똑같이 그 노드가 다음번에 9개 쳐내고 이번에 V3를 배우라고 하면 그거는 네, 안 될 것 같긴 해요. 네. 중구난방으로 배울 것 같은데. 얼마나 화날까 그래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셀프 디스틸레이션 쪽에서 결국은 소프트 라벨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가 뭐, B2를 배우도록 이니셜 포인트가 뭐, 잡혔다고 하더라도, 소프트 라벨은 B1을 배운 소프트 라벨을 주면은, 결국은 B2를 잘 학습을 못하고, B1을 학습하도록 되지 않나요? 제가 약간, 셀프 디스틸레이션이 B1과 B2를 같이 학습을 할 것 같다라는 그 인투이션을 약간 공감을 잘 못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뭔가 제가 느낀 바로는 뭐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나 뭐 앙상블이나 아니면 뭐 드랍아웃이나 전부 다 뭔가 뉴럴 네트워크가 숏컷을 배우는 걸 방지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차이를 저기서 수식에서 나타낸 것 같은데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걸 적용하지 않았을 때 V1을 가지고 어떤 클래스를 예측하는 그런 숏컷을 배웠었는데
근데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 통해서 V2도 정보를 사용하게끔 해라. 그래서 뭔가 일종의 레귤라이제이션을 거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멀티뷰를 배우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게 약간 처음에 원핫으로 배우고 나중에 그러니까 소프트 라벨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B2도 배웠다가 B1을 배워야 되네라고 해서 뭔가 그 중간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니셜 포인트부터 항상 얘는 소프트 라벨을 보고 학습을 한 건데 어떻게 멀티뷰로 학습을 하게끔 되지? 라는 그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숏컷도 무조건 소프트 라벨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셀프 디스틸레이션 되는 그 모델의 숏컷도 배우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의문으로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 이해가 그 소프트 레이블에도 학습할 때 숏컷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숏컷을 배운 그 정보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서 그 V1과 V2를 같이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셀프 디스틸레이션 된 걸 배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물론 결과는 좋긴 하지만 네, 약간 의문이 숏컷을 소프트 라벨에도 그런 숏컷 정보가 담겨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V1과 V2와 같은 멀티뷰 피처를 못 배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뭔가 이해한 바로는 뭔가 개라는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는 이제 피처 1만 필요하다고 하면 원한 레이블 하면 피처 1이 나오면 무조건 개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 생각에 뭔가 숏컷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아예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모델을 그냥 학습 없이 그냥 그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모델을 가지고 소프트 레이블로 썼을 때도 성능 향상이 일어나고 그다음 그냥 그 0.5, 0.5 클래스 두 개면 그거를 이제 소프트 레이블로 사용해도 성능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 생각에는 이제 기존에는 원한 레이블로 했으면 피처 1이 나오면 무조건 클래스 1이라고 예측하면 됐었는데 근데 소프트 레이블을 쓰니까 이제 피처 1뿐만 아니라 피처 2도 보게끔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을 건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하여튼 드랍아웃이 조금 약간 하나 좀 한계는 우리가 뭐 인페인팅 같은 거를 좀 할 때 뭐 이제 랜덤한 픽셀 포지션을 마스크 아웃하면 생각보다 뭐 한 8, 90% 날려도 좀 복원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상하좌우 인접한 픽셀 값이 살아 있으면 걔는 뭐 이렇게 마스크 되지 않은 픽셀이면 그냥 그거 카피하면은 좀 그거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인페인팅 테스트가 좀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그게 블럭 단위로 빠지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약간 그래서 그 드랍아웃도 좀 그렇게 좀 랜덤 블럭 단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그래서 좀 약간 유명무실 할 수도 있지 않나. 모르겠네. 그 생각이 난 옛날에도 그런 거 좀 7, 8년 정도 전에 한 학년이랑 그런 거 좀 해봤었는데 좀 그 드랍아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개 노드가 있으면 10개 노드를 각각 이게 IID로 해갖고 뭐 드랍아웃 프로바빌리티로 해갖고 살릴지 죽일지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부터 10까지를 유니폼 샘플링을 해요. 1부터 10까지. 그래서 그게 6이 나왔다. 그러면 1부터 6까지를 살리고 7부터 10까지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턴에서는 뭐 5가 나왔다. 그러면 1부터 5까지 살리고 뭐 좀 그런 거죠. 그러면은 1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2는 조금 더 낮고 10은 거꾸로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럼 약간 좀 뭐 인터프리테이션 관점에서 좀 중요한 노드가 1번으로 갈 거잖아요. 중요한 노드가 갈 것 같진 않고 많이 쓰이는 커먼하게 등장하는 노드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어쨌건 1번이 제일 오래 살아남은 제일
빈번하게 살아남아서 빈번해. 개로 또 하여튼 에큐러시를 연명을 좀 해야 된다라고 근데 그렇게 해요. 안 가는. 이걸 하다가 그게 네이버에서 무슨 인턴이라도 외국인 친구였는데 뭐 걔가 하여튼 돌아갔어. 그것을 조금 그게 보시게 됐어요. 좀. 거기서 그냥 중단이 되었고 머릿속에만 남은 채 그냥 그렇게 익스트림한 케이스라면 뭔가 10개의 모델을 각각 트레인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처럼 각각 뭐 레이어 1에서 2까지 요 클래스 이런 3 그래서 요 부분은 오히려 중요한 그 마지막 레이어로 가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뭔가 아까는 그 한 레이어 내에서의 노드를 그렇게 소팅을 하자는 거죠. 들어가고 시작하면 각 레이어별로 되잖아요. 한 레이어 내에 있는 노드, 혹은 한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가 컨볼루션 한 레이어가 뭐 필터가 한 10개다 그러면 10개 이렇게 들어가고. 아니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뭐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여기랑 매칭을 하려면 드롭아웃과 비교하는 것보다 랜덤 크롭이랑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랜덤 크롭으로 일부 피처를 랜덤하게 가려버리면 모델 입장에서 얘가 없으면 다른 거를 좀 배워야지라는 노력을 할 텐데 근데 드롭아웃은 어쨌든 이미지 전체를 볼 수 있고 드롭아웃 한다고 해도 일부 피처가 전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일부 피처를 전혀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는 조금 더 랜덤 크롭에 가까우니 비교를 하려면 랜덤 크롭이랑 비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게 컷아웃이죠 사실. 네. 그게 컷아웃인데 드롭아웃도 결국 피처 레벨 컷아웃이잖아요. 드랍아웃을 그렇게 특정 인터미디어트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 맵을 대상으로 컷아웃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는 안 하나? 컷아웃을? 차라리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피처가 그냥 확 사라지. 또 그 점 하나씩 사라지게 하는 게 사실 저 피처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극명한 효과가 확실히 안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 일반적인 드랍아웃. 예, 50%를 날린다고 하더라도 저 캣 아이의 50%는 어쨌든 좀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 캣 아이에 해당하는 저 스페셜 블록 형태로 날아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블럭 형태로 만드는 거는 조금 또 생각도 이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도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드랍아웃은 뭐 그런 단점이 있긴 하겠는데 그러면 약간 그룹노 뭐 이런 것도 뭐 채널 단위로 뭐 이렇게 블럭으로 하듯이 조금 뭐 이거 이미 사실 논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블록 와이즈 드랍아웃이 뭐 그럼 비슷하게 다 그러니까 컷아웃이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드랍아웃 견종이 얼마나 불나방처럼 떴다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래저래 그랬을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드랍아웃보다 이제 방송들하는 것이 가까운 모델이 뭔가 피처를 좀 더 확실하게 놔둬서 배우는 밑에 고등이 하여튼 뭐 이런 류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튼 뭐 그냥 CNN 엔드투엔드 러닝이 그거 하여튼 딥러닝의 기초 부분으로 뭐 이렇게 전체를 파악합니다. 약간 이런 조금 뭐 그런 거라 이 논의 자체는 좀 그건 뭐 모르겠어요. 좀 파내냐 이게 얼마나 좀 참신한 건지 혹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얼마나 제시해 주는 건지 혹은 뭐 원래 있었던 그건지 그래서 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뭐 그런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논의 이런 뭐 전체적인 스토리가 뭐 딱 이렇게 당연히 가치가 없진 않지만 뭐 이런 인사이트 뭐 그다음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증명 부분이 다뤄주시고 연구가 어떻게 잘 되나 뭐 하고 있습니다. 그 패치 드랍아웃 이런 거 있나 찾아봤거든요. 네. 2023년
WACB에 발표가 된 논문인데요. 비전 트랜스포머에서의 패치 드랍아웃을 통한 성능 향상 그런 끝난 거 태성님이 말씀. 패치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 그럼 있겠지 또. 있겠지. 근데 생각보다 되게 최근에 나온 논문이라서 좀 놀랍네.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게 사람의 후회가 남을 짓을 하면 안 돼. 이거 녹화 스탑하면 네. 스톱하고 꺼주시면 고맙습니다.